요즘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아주 힙한 단어잖아요. 어떤 멜로 영화 제목에도 세렌디피티가 있고 또 빌보드에 빛나는 우리의 방탄소년단 BTS도 세렌디피티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시즌 1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7번째 시간입니다. 고작가와 함께하는 세계 테마기행 스리랑카 편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최근에도 지금 계속해서 재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틈틈이 혹시라도 재방송 보이시면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 또 어떤 풍경이 기억에 남으셨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많은 지인들이 스리랑카가 그렇게 아름답고 이색적인 곳인지 미처 몰랐다며 스리랑카로 꼭 여행을 가봐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스리랑카 많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더 고작가 TV와 그리고 고작가의 여행 견문록인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를 많이 찾아봐 주세요. 일반 여행 안내서에서 볼 수 없는 세세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스리랑카 중북부 주에 위치한 아누라다푸라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볼 건데요. 이 아누라다푸라는 스리랑카 역사와 종교 그리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매우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스리랑카의 지명은 힌두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아누라다푸라 역시 힌두어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 지명입니다. 즉 아누라다는 찬란하게 빛나다 라는 의미, 그리고 푸라는 도시라는 의미의 힌두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왜 인도에 가면 우다이푸르나 자이푸르, 조드푸르 등 푸르라는 지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푸르가 바로 스리랑카 지명의 푸라와 그 기원을 같이 하는 도시라는 뜻의 단어예요. 이렇게 스리랑카는 언어적으로도 인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나라는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만큼 신화와 역사도 그 궤를 같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역사의 기원을 뒤지다 보면 결국 인도의 대서사시인 라마야나라는 이야기로 귀결되는데요. 이 라마야나는 인도의 전설 속의 왕인 라마 왕의 일대기를 그린 이야기라고 하죠. 실제로 스리랑카라는 이름도 이 라마야나라는 서사시 속에 등장하는 랑카라는 지명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반려견의 이름도 랑카라는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잠깐 스리랑카라는 나라의 이름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알려드리고 갈까요? 신바트의 보물섬으로 알려진 이 스리랑카, 오래전엔 랑카, 엘람, 세렌딥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스리랑카의 싱할라인들에게는 랑카, 그리고 타밀족에게는 엘람, 그리고 세렌딥은 아랍 상인들이 부르던 이름이었는데요. 이 중 세렌딥은 과학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아주 우연한 발견 또는 행운이라는 뜻의 용어인 세렌디피티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답니다. 이번 세계 테마 기행의 스리랑카 편의 테마가 바로 이 우연한 발견에서 비롯된 행복이라는 뜻의 세렌디피티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세렌디피티를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의 이 책의 408쪽부터 419쪽에 마덜두아 뜻밖의 행운이라는 장에 아주 들뜬 목소리로 기록해 놓았답니다. 아마도 세태기 제작진들이 저의 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저에게 딱 맞는 콘셉트로 이번 여행을 준비해 준 것 같죠? 요즘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아주 힙한 단어잖아요.
어떤 멜로 영화 제목에도 세렌디피티가 있고 또 빌보드에 빛나는 우리의 방탄소년단 BTS도 세렌디피티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냐, 그냥 나의 느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박치라, 음치라, 네, 노래는 생략합니다. 제 책에 이 세렌디피티의 기원과 그 왜 스리랑카가 제게 세렌디피티, 즉 그런 우연한 행복, 우연한 기쁨이었는지 기록해 두었으니 읽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듯 합니다. 다시 스리랑카라는 나라 이름으로 돌아가면요. 그렇게 랑카, 엘람, 세렌딥으로 다양하게 불리던 스리랑카. 이 작은 섬나라가 1505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본래의 이름을 잃고 포르투갈 시대에는 세일료, 네덜란드 시대에는 세일란, 급기야 영국 제국 시대에는 실론으로 불리게 되었던 거죠. 아마도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은 바로 이 실론이라는 이름이겠죠? 영국이 스리랑카의 홍차 대농장, 즉 티 플랜테이션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재배한 홍차를 가져다가 판매하면서 붙인 이름인 이 실론티. 이것이 바로 이 실론에서 비롯되어 고유명사화된 것입니다. 작년에 대통령궁을 습격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린 사건 또는 최근 디폴트 사태에 대한 보도로 인해서 스리랑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좀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스리랑카를 아는 사람보다 실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의 스리랑카라는 이름은 스리랑카가 너무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스리랑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25년쯤 지난 1972년에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변경된 것인데요. 랑카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기 전 싱할라인이 부르던 원래의 이름이었잖아요. 이 랑카가 바로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에서 라마왕의 대결자였던 마왕이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라와나 또는 라바나라고도 불려요. 이 라와나가 라마와 싸우다가 스리랑카 섬으로 도망가서 자신의 요새로 세웠던 도시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인도의 전설 속에서 라와나라는 마왕이 세운 왕국이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력했던 라와나를 숭배했고 그의 요새의 이름이었던 랑카를 그들의 새로운 나라의 이름으로 정했던 겁니다. 거기에 존중과 높임의 의미를 담은 스리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섬이라는 의미의 스리랑카라는 이름으로 국명을 확정하게 된 거죠. 정작 아누라다프라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해놓고 오늘은 좀 핵심 내용이 완전히 새길로 빠졌는데요. 재밌지 않나요? 아누라다프라가 스리랑카 싱할라 왕조의 최초 왕국이었고 스리랑카 고대 왕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려다 보니 아누라다프라에 방문했을 때의 그 고색 창연한 향수에 젖어 딴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계 테마기행 스리랑카 1편이 향수 가득 고산 기차 여행이라는 주제로 전개되었잖아요. 그때 이 고산 기차 여행의 출발지가 되었던 곳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캔디라는 곳이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아날로그식 기차 시간표를 보여드리면서 고산 기차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고 했었어요. 여전히 디지털 전광판보다 아날로그식으로 기차의 행선지와 출발 시각을 안내하는 스리랑카의 시스템이 또 한 번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스리랑카의 기차와 함께 진정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 만한 곳, 그러한
첫 번째 지역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그곳은 단연 아누라다프라가 될 것인데요. 아누라다프라. 저는 제 책에 이렇게 보이시죠? 목차에 보면은 일부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장에 아누라다프라로 가는 타임머신, 그리고 보리수 그늘 아래 단꿈을 꾸었네 라고 하는 두 개의 장에 아누라다프라 이야기를 실었는데요. 아누라다프라를 그저 고대 왕국의 허물어진 유적지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콜롬보에서 그 머나먼 길을 가서 얻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요. 아누라다프라 방문 전에 미리 스리랑카의 역사나 불교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간다면 아누라다프라처럼 고색 창연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곳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의 목적이 그저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한 데서 잠자고 그리고 유명한 장소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오는 그런 데에만 있는 건 아닐 테니 그 나라를 방문해서 가장 그 나라다운 것을 찾아 헤매보는 경험? 그런 걸 한 번쯤은 아누라다프라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누라다프라 시대는 기원전 4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1세기 초까지 약 1400여 년에 걸쳐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 비교하자면 시대적으로는 백제, 고구려, 신라의 삼국시대와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가 차지하고 있던 남북국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스리랑카도 고대 왕국의 역사가 피었다 졌습니다. 이렇게 아누라다프라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를 하면서 보면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도 겹치지만 아누라다프라 시대가 불교 문화가 중심이었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때와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누라다프라는 경주처럼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경주보다 20여 년이나 앞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만큼 그 아누라다프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책에서 이 두 도시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잠깐 책의 일부를 좀 읽어볼까요? 고대 도시인 아누라다프라는 우리나라의 경주와 비슷한 점이 많다. 고대 국가의 수도로 1000년 이상의 시간을 지켜온 점, 불교 중심으로 문화가 융성한 점,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각각 1982년과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점, 다개바라고 부르는 탑 사원들이 경주 대릉원의 능처럼 우아한 곡선미를 뽐내며 유적지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 점, 여름이면 경주의 월지에 연꽃이 만발하듯 아누라다프라의 티사 외화는 호수를 뜻하는데요. 이 티사 외화가 연꽃으로 뒤덮이는 점, 심지어 그늘이 거의 없는 두 도시에서 연꽃이 만발한 장관을 보려면 푹푹 찌는 한여름의 더위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조차 똑 닮았다. 하지만 경주가 섬세하고 화려한 귀족 여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면 아누라다프라는 질박하면서도 흠잡을 데 없이 단아한 촌부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건축 양식상의 차이 외에도 아누라다프라 구시가지의 유적들 대부분이 경주보다 더 오랜 세월을 견뎌온 것들이어서 그리 보인 듯하다. 경주의 곳곳은 관광지로 잘 정비되었지만 아누라다프라 유적구는 거의 날 것 그대로여서 그런 느낌이 더했으리라. 어떠신가요? 이렇게 이렇게 써놓고 읽어보고 나니 뭔가 아누라다프라에 대한 느낌이 조금 오실 것도 같은데요. 저는 아누라다프라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누라다프라는 매우 놀라운 곳이고 무더위에 각각의 유적들을 돌아보는 게 햇빛과 더위로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고생하는 것 이상의 볼거리와 만족감을 주는 곳이기도 하답니다. 아누라다푸라의 핵심 유적군을 아타마스타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타라는 말이 스리랑카어 숫자로 8을 뜻해요. 그래서 이 아타마스타나라고 하는 것은 8개의 위대한 사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8개의 사원 때문에 전 세계의 불교 신자들은 아누라다푸라를 꼭 가봐야 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성지 순례지로 열광을 합니다. 당연히 스리랑카인들에게도 이 아누라다푸라는 매우 성스러운 것이어서 5월에서 6월 사이가 되면 아누라다푸라로 가는 기차에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누라다푸라에 가지고 있는 저의 느낌과 생각,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리랑카라는 이름의 어원이라든가 아누라다푸라에 대한 인트로랄까? 그런 간단한 소개를 위주로 했고요. 이 아타마스타나와 아누라다푸라의 세세한 유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주의자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특별히 역사 공부를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이 아누라다푸라의 고대 역사가 흥미로워서 벌써 아누라다푸라를 4번이나 방문했는데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또 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누라다푸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벌써 이미 단꿈에 젖어든 듯 합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 스리랑카의 역사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